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1일 밤 10시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미국이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 최대의 IT 산업인 화웨이를 상대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화웨이를 이제 고립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화웨이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만들어내는 이 IT 관련 부품 그리고 스마트폰 이것을 타겟으로 지금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말자 해가지고 미국 회사에 명령을 내렸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화웨이의 전자부품을 구입하지 말라는 아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제품을 사면은 도청당할지 모른다, 이런 이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가 스마트폰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1년에 한 500억 달러가 됩니다. 500억 달러 됩니다. 이 화웨이는 2022년까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을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지금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번에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앞으로 좀 스마트폰 판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삼성이 반사의 이익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역전쟁은 매사가 동전의 양립입니다. 즉 손해보는 게 있으면 반드시 득보는 게 있고, 득보는 게 있으면 손해보는 게 있는 거죠. 미국 회사들도 지금 화웨이에 수출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한 100억 달러의 대중 수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스마트폰을 만들 때 미국의 회사로부터 퀄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으로부터 약 연간 100억 달러의 서비스료를 주고 사왔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요. 미국도 100억 달러 더 못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제 중국이 어제 어떤 제스처를 하나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서성에 있는 히토류 관련 기업 금력영자란 회사인데 과학기술 지분 유한공사를 시찰을 했습니다. 히토류 산업 상황을 알아본다는 목적인데 류허 부총리를 데려갔습니다. 류허 부총리는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을 하는데 중국 쪽 수석 대표입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우리도 카드를 쓰겠다. 즉 히토류 카드입니다. 히토류를 미국에 공급하지 않겠다 하는 이 카드를 한번 쓰겠다 이거죠. 이 히토류라는 것은 희귀할 희자에다가 흑토자인데 희귀한 광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어어스라고 씁니다. 레어어스, 희귀한 흙이다 이거죠. 희귀한 흙이다. 어떤 종류냐 하면은 주로 전자 또는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세계에서 많이 있어요. 중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다만 이것을 뽑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또 그 프로세스를 거치는 동안에 오염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게 선진국에서는 있어도 개발을 못합니다. 한때 미국이 가장 많은 개발을 했는데, 미국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히토류 광산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캐내가지고 정작 이 정제하는 과정,
리파인하는 과정은 이걸 중국에 보내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은 이 오염 관계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세계 생산량의 한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80%. 그런데 이 전자제품 만들려면은 이 히토류를 써야 되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의 외교적 카드로 한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생각구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대결을 할 때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납포를 했는데 선장을 억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금방 일본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즉 선장을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일본은 아주 당황했습니다. 일본이 중국 히토류를 수입하지 못하면은 전자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하는 아주 급소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뒤에 일본이 히토류를 찾아 나서가지고 국내에서도 히토류 광산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방법을 이번에 쓰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히토류를 조금 더 설명드리려면 원소 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스칸듐, 이토리움 등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17개 원소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인데 Rare Earth Elements, 땅속에 거의 없는 물질이라는 이런 영어 명칭을 우리가 번역할 때 히토라고 했습니다. 히토,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카메라 등과 같은 전자제품 그리고 전기차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토류의 90%를 차지하는데 히토류 매장량은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인도, 호주, 미국 등으로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걸 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오염 물질이 생기고 하니까 선진국에서는 좀 안 캐는데 그러면 중국이 이걸 카드로 쓰면은 이게 과연 먹힐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CNN 분석을 했더니 별 효과가 없을 거랍니다. 왜냐? 히토류를 만약 무역금지 품목에 넣는다. 이건 아마 어려울 거예요. 무역금지 품목에 넣지 않고 값을 올린다든지 값을 낮춘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시장 교란 작전을 쓸 수가 있지만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히토류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를 못 팔겠다고 하면은 이거 WTO의 그 약속 위반도 될 것이고 이건 바로 선전포고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선전포고하는 과정을 보면은 대충 기름을 끊는 게 선전포고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진주만 기습이 1941년 12월에 있었는데 그해 여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기름을 끊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메이저 회사가 일본에 기름을 팔고 있었는데 그 일본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불법 점령했다 해가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기름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니까 일본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본은 기름 재고량이 2년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2년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찾아서 남쪽으로 나가야 한다. 즉 인도네시아를 점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주만을 공습을 해가지고 태평양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붕괴시켜야 한다 해서 진주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그런데 왜 이게 효과가 없느냐, 별로 없을 것이냐 하면은 미국은 이미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 재고량을 많이 늘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일한 히토류 광산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그 광산을 풀 가동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히토류의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
많지 않기 때문에 설사 봉쇄를 한다든지 뭐 값 가지고 값을 대폭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 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사용량이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사이 애플 같은 데를 중심으로 이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히토리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면은 된다. 그리고 중국 또한 히토리 사용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가면 오히려 중국이 히토리 수출에 지금은 세계 사용량의 한 80% 수출하는데 2025년 가면은 중국이 히토리를 수입하게 된다. 이런 복합적인 걸 감안하면은 히토류 카드는 중국 히토류 카드는 미국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까지 자원까지 만약 이 무기화한다면은 그때의 미중 대결 구도는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오늘 히토류 관련 회사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이 카드를 쓰기에는 지금 중국이 여유가 없다. 지금 미중 대결 구도로 딱 가니까 중국이 의외로 약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군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안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워싱턴에 중국을 도와줄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권에서 중국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를 공격하는 민주당까지도 중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이 저가 공세로 해가지고 미국의 시장을 장악해가지고 연간 5천억 달러의 수출을 하면서 연간 4천억 달러의 무역 중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중국의 공산품이 시장에 밀려 나와가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중국을 옥죄면은 미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하는 이 트럼프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서 중국에 관한하는 미국과 중국에 관한하는 정책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중국 편에 서가지고 여론 조성을 하지 않는다. 여론상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무기는 막강한 돈이죠. 돈.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 이상의 외화 보유고가 있습니다. 외화 보유고. 그리고 중국은 이런 게임을 할 때 유권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독재국가냐? 그러니까 장기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무역전쟁을 넘어서 일종의 체제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 승부가 나는 그런 게임은 아니다. 단기 승부. 그리고 결전이 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냉전이 몇십 년 계속되듯이 미소 냉전이 오랫동안 계속되듯이 미중 대결도 오래 계속될 것이다. 다만 러시아와는 달리 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알죠. 군사적으로 도전할 실력이 못 된다. 돈의 힘으로 하겠다. 그 대신 돈의 힘으로 하겠다. 경제력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 경제력을 좀 미국이 약화시키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역전쟁을 넘어서 자원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히토류가 미국에는 카드화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설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혹시 히토류 카드를 꺼낼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저는 좀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